88페이지의 수학 삼각 함수.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함수들이 좀 보이거든요. 잘 기억이 나실는지 확인도 해볼 겸 해볼게요. 필요한 파일은 우리 2급 교재 관련 자료에 이론 폴더에서요. 계산 작업이라는 파일 열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교재 관련 자료 이론 폴더에 있습니다. 계산 작업이라는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시트는 수학 삼각 수 시트에서 할게요.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표 1에서 학과가 정보통신과인 학생들 그 평점에 대한 평균을 D1셀에 계산하라고 하고 있고요. 혹시 Dsum, Daverage 이런 데이터베이스 함수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네,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관련된 문제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사용법은 다 똑같고요. Dsum이든 뭐 Daverage든 Dcount든 표 범위, 필드, 조건 이렇게 표 범위가 데이터베이스 표 전체 범위가 될 것 같고요. 필드는 에버리지로 계산하고자 하는 그 필드의 열 번호나 1번, 2번, 3번, 4번 하는 열 번호나 아니면 열의 이름, 열 레이블을 찍어주거나 네, 그리고 조건은 보급 필터처럼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조건을 또 어디에 적으라고 하고 있네요. 문제에서. 조건은 이 9에서부터 이 10 영역에 작성해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이 영역에다가 작성을 따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조건부터 한번 작성해 볼게요. 조건이 뭐죠?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학과가 정보통신과냐 하는 게 조건이죠. 학과가 정보통신과인 학생들의 평점 평균을 구하겠다 하는 게 중요한 말이죠. 학과가 정보통신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학과 컨트롤 C, 컨트롤 V 할게요. 학과 이름을 복사해서 컨트롤 C, 이 9에다가 컨트롤 V. 아니면 학과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정보통신과라고 적으면 되겠죠. 물론 뭐 정보통신과도 가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좋고요. 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좋고요. 조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 D11셀에 또 우리가 D-average 함수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D11셀에 와서 는 D-average와 D-average를 선택하고 항상 그 함수는 미리 정의된 수식이기 때문에 는을 쓰고 는 쓴 이후에 이렇게 함수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D-average를 더블 클릭해서 또는 탭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가루가 열렸을 때 지난 시간에 함수 마법사를 불렀었죠? 함수 마법사는 컨트롤 A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가루가 열렸을 때 하십시오. 이 에버리지에서 가루가 열렸을 때 컨트롤 A나 뭐 Shift F3나 함수 마법사를 부르는 단축키가 이거고요. 아니면 이 FX 단추를 눌러도 함수 마법사가 뜹니다. 그래서 함수 마법사를 꼭 부르세요. 가로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는 함수일수록 복잡한 함수일수록 마법사를 쓰세요. 이 에버리지 함수 마법사를 불렀으면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 네,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A2에서부터 D10 영역을 잡아주세요. 지금 88페이지 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표 범위라서 저처럼 A2에서부터 이렇게 D10까지 잡았고요. 그리고 필드는 뭘까요?
필드는 열 번호나 아니면 열의 이름을, 열 레이블을, 열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열 레이블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에버리지로, D 뒤에 붙어 있는 에버리지로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필드입니다.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필드가 뭐죠? 평점이죠. 네. 평점이니까 열 번호로 따지면 몇 번? 열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로는 몇 번? 4번. 1, 2, 3, 4 해서 4번을 넣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거 새알리기 귀찮으면 그냥 클릭을 해주셔도 좋아요. 열 이름이라고. 열 레이블이. 열의 이름을 뜻하는 말이에요. 4번 넣어도 잘하신 거고.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이 있는 범위입니다. 조건이 있는 범위는 바로 우리가 적어놓은 학과, 정보통신과 하는 범위를 저처럼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이 구에서부터 20 범위입니다. 네, 지금 이론 폴더에 그 계산 작업 열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계산 작업이라는 파일 열어서 하고 있고요. 시트를 확인해 주세요. 네, 시트는 여기 수학삼각 2 시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결과는 3.515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죠? 3.515.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그럼 여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면 3.52가 나와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D 에버리지로 구한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또 라운드 함수 아시죠? 라운드 반올림하는 함수였죠? 라운드 업은 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 트렁크 버림. 그래서 반올림하려는 수, 소수점 아래 자릿수 이렇게 사용한 함수였고요. 지금은 반올림하려는 수는요. 방금 여러분이 구한 요거를 반올림하려는 수로 넣을 겁니다. 3점 얼마 얼마 나왔잖아요. 그걸 반올림하려는 수로 넣을 거고 소수점 아래 자릿수는 얼마로 해야 될까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로? 이게 중요하죠. 일단 해보죠. 그럼 여기 잘라내기를 좀 합시다. 3.515 이거 있죠. 더블 클릭 들어가서 방금 구한 이 에버리지 부분은 이렇게 블럭 지정하시고 저처럼 이런 식으로 블럭 지정 지금 D 에버리지부터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X가 가이자 모양이 되고요. 그럼 잘라내기 하시고 이렇게 잘라내기 했죠? 그리고 라운드를 쓸게요. R, O, U 입력해서 라운드 함수를 또 더블 클릭해서 지금 라운드가 반올림하는 함수잖아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라운드를 더블 클릭, 괄호가 열리면 아까처럼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부르세요. 괄호가 열렸을 때 하세요. 함수 마법사를 부르고 그리고 넘버에는 방금 잘라내기 했던 거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시고 그리고 넘버 디짓 소수점 아래 자릿수거든요. 소수점 아래 자릿수 얼마로? 2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그 계산 마치고 나타낼 자릿수입니다. 계산 마치고 나타낼 자릿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3으로 한다면 셋째 자리까지 남도록 하겠어. 그래서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되는 거야. 3으로 하면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그래서 우리가 그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지금 5, 2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두 자리까지만 남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반올림하려는 수에 대해서 반올림 처리하고 나타낼 자릿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됐나요? 좀 확인해 주세요. 3.52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결과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그다음 지금 8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파일은 우리 요 교재 관련 자료 이론 폴더에 있는 요거 열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산 작업 열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트는 수학 삼각 2 시트에서 하고 있고요. 계속 이어서 2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88페이지에 2번 문제는요. 과일별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눠 상자 목 수와 나머지를 구하여 상자, 나머지, 상자 가로 열고 나머지 그렇게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자 목수와 나머지 표시를 할 때, 어, 이 파인애플을 만약에 총 개수, 이거 상자당 25개를 담을 수 있는데, 상자에 이제 다 담고 나서 또 몇 상자, 뭐, 예를 들어서 뭐, 15상자 나왔다. 그럼 나머지가 또뭐 25개, 또 이제 이게 15상자씩 계속 담았는데, 뭐, 나머지가 뭐 8개 남았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해보죠. 여기에, 어, 인트와 모드와 %, 연산자를 사용해라라고 했는데요. 인트 함수는 뭐 하는 함수죠? 인트 하면은 가로 안에 숫자를 넣었을 때 그 숫자를 정수로 가까운 정수로 돌려준다. 근데 가까운 정수 자기보다 작은 숫자 중에서 그 내림 처리해가지고 가까운 정수로 하나 시키고 그리고 MOD는 뭐 하는 함수였죠?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희재수, 재수. 그래서 이렇게 희재수를 재수로 나누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총 그 상자당 개수로 총 개수를 일단 그 나눠가지고 몫을 먼저 구한 다음에 어 한번 해볼까요? 는 해서 그러니까 는 해서 총 개수를 먼저 찍고 H3 그다음 나누기는 슬러시죠? 네. 나누기 슬러시 입력하고 상자당 개수인 I3를 찍고 엔터 해보세요. 얘 나누기 얘 해가지고 엔터.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13 나왔습니까? 13? 네. 근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정수로 지금 나오는 게 제가 자릿수를 늘려보면 자릿수 늘림을 해보면 자릿수를 한 자리씩 늘려봤거든요. 막 소수점 자릿수가 많이 나오죠. 이게 자릿수 늘림 단추를 여기 홈탭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 뭐 정수로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있다는 소리죠. 나머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누기를 해보면 아니 그 채우기를 하고 소수점 자릿수를 이렇게 막 늘려보면 하여튼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수로. 그 나머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 근데 우리가 어 이건 지금 반올림 처리하는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12.8이 지금 여러분은 13으로 나오고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이게 12상자 넣고 나머지가 있다는 소리죠. 12상자 넣고 나머지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점 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한 박스에 다 45개가 다 지금 다 넣고 나서 나머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반올림 처리하면 안 되죠. 반올림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13으로 나오는 게 이제 표시 형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표시 형식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12상자고 나머지가 뭐 10개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어, int 함수는 가까운 정수로 지보다 작은 숫자로 정수를 찾거든요. 지보다 작은 숫자로. int 함수를 쓰면 이게 12가 나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 13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13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int 함수 한번 붙여보시죠. 여기 앞에다가 다시 더블 클릭 들어가서 여기 와가지고 인티저가 정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t 함수가 정수로, 가까운 정수로 내림 처리해서 돌려준다. 이게 정수란 뜻이거든요.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까운 정수로 내림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int를 써가지고 더블 클릭하세요. 가로가 열리면 엔터 하시면 되겠네요. int 가로 뭐 가로가 열렸을 때 그냥 알아서 가로 닫아줄 거니까 엔터 해보세요. 그리고 채우기를 해보세요. 얘를 다시 선택을 하셔가지고 채우기를 하면은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바뀌는 게 있죠. 그죠? 네, 아까 이랬는데 채우기를 딱 해보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게 내림 처리로 바뀐 거거든요. 지금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얘를 채우기를 해보면 12로 바뀌고 11로 바뀌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채우기를 했을 때 이렇게 바뀌는 거. 네,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구하려면 또 M% 연결 연산자를 일단 쓰고요. M% 연결 연산자 이제 아시죠? 이게 다른 거 붙일 때 쓰는 거죠. 괄호가 열려야 될 것 같거든요. 쌍따옴표 안에 괄호 열고 지금 첫 번째 수식을 다시 더블 클릭 들어와서 편집을 하세요. M% 쓰고 괄호 붙이고 그럼 이거 엔터 치고 괄호가 딱 붙는 거잖아요. 이게. 이 괄호가 붙었으면 다시 더블 클릭 들어와서 뒤에 M% 쓰고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바로 이 MOD 함수를 여기서 쓸 겁니다. 앞에 는은 이미 써놨기 때문에 수식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 앞에 는이 있으니까 수식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함수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M% 이후에 MOD 다시 쓰세요. 네, MOD는 다시 더블 클릭해서 가루가 열리면 또 함수 마법사를 부르세요. 더블 클릭해서 가루가 열리면 컨트롤 A로 함수 마법사를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넘버는 뭐예요? 피제수는 총 개수를 찍어놓은 겁니다. 이 파인애플의 총 개수. 그래서 넘버는 H3를 찍고, 그 다음 디바이저, 제수, 나누는 수는 바로 옆에 있는 I3, 상자당 개수를 찍을 겁니다. 넘버는 H3, 디바이저 나누는 수는 I3.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죠. 그럼 4개가 나머지가 되는 거죠. 329개 파인애플에 대해서 25로 나눈 나머지가 4개가 남는다. 그런 말이죠. 확인하고. 그러면 뒤에 뭐가 남았어요, 아직? 괄호 닫히는 게 남았죠? 괄호 닫는 거. 네, 닫는 괄호도 M% 쓰고 넣어야 됩니다. 다시 더블 클릭 들어와서 M% 쓰고 괄호 닫는 거. 이게 좀 어렵네요, 이 문제는. M%를 3개나 쓰고 있네요. 잘 되시는지. 채우기도 해봅니다. 밑에 채우기를 했을 때. 저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것 같네요. 채우기를 해보니까. 키위는 12상자 나오고 34개가 남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상자당 담을 수 있는 거 다 담고 남긴 나머지가 옆에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다음 계속해서 3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88페이지 3번 문제는 표3에서 교통비, 숙박비의 합계를 구하여 출장비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는데 출장비 합계는 천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만 단위까지 표시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3번 문제는 출장비의 합계를 썸으로 먼저 구해 주실래요? 자동 합계를 구하는 단추를 눌러도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요 단추를 여기 딱 찍어놓고 이 단추를 눌러도 좋고 아니면 Alt 한 번, H 한 번, U 한 번, S 한 번 이렇게 눌러도 자동 합계가 나옵니다. 여기 딱 찍어놓고 Alt가 왼쪽에 Alt예요. 딱 왼쪽에 Alt 한 번 눌리고 그리고 H 한 번 눌리고 U 한 번 눌리고
S 한 번 누르면 알아서 썸이 들어가요. 이 자동합계 누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엔터를 치면 돼요. 해보세요. 물론 뭐 는 썸 해도 좋고요. 는 썸 해서 내가 썸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괄호가 열리면 이렇게 잡는 게 정석이죠. 잡아서 엔터 해도 좋고요. 근데 그걸 한 번에 해주는 게 자동 합계 단축, 자동 합계 단축가 썸으로 그걸 한 번에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썸으로 합계를 구했을 때 채우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18만 5천 원. 근데 문제에서 천의 자리에서 내림 처리를 하랍니다. 5천 원은 내림 처리해라. 18만 원, 뭐 20만 원, 뭐 15만 원. 그렇게 나오도록 내림 처리합니다. 천의 자리에서 내림 처리를 하랍니다. 그럼 내림하는 함수가 라운드 다운이죠. 아까 라운드를 썼듯이 이번에는 요 라운드 다운 함수를 쓸 차례입니다. 라운드 다운하고 트렁크가 제가 저번에 똑같다고 했죠. 내리고 버리고 얘하고 똑같은 게 또 트렁크라는 함수도 있고요. 그럼 라운드 다운을 써봅시다. 우리 방금 구한 거는요. 잘라내기 할게요. 썸으로 합계 구한 거 있죠? 이 부분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고 컨트롤 X 잘라내기. 지우면 아까우니까. 잘라내기 하시고 라운드 다운을 불러주세요. ROU 입력한 다음에 라운드 다운을 더블 클릭하세요. 바로가 열리면 또 마법사를 불러주세요. 그럼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헷갈릴 것 같거든요. 마법사를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A나 FX 단추를 눌러서 가로가 열렸을 때요. 점수 마법사를 부르고 넘버에는 이제 그 내림하려는 실수, 내림하려는 수를 붙여넣기 하세요. 썸으로 구해놨잖아요. 컨트롤 V 하시고 넘버 디짓 이거 얼마로 할까요? 소수점 아래 자릿수 이게 중요하죠. 내림하려는 자릿수를 얼마로? 아까 소수점 아래 자릿수였잖아요. 네. 소수점 아래로 내가 뭐 넷째 자리까지 남기겠어 하면은 그냥 4 하면 됩니다. 그럼 소수점 이하로 넷째 자리까지 남도록 뭐 내림 처리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앞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죠. 소수점 앞으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이렇게 온 만큼 소수점 앞으로 올라면 그때 어떻게 했죠? 마이너스를 붙였었죠. 네. 그래서 소수점 앞으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온 만큼 내림 처리하겠어. 그럼 마이너스 4로 해야 됩니다. 됐으면 확인하고 쭉 태우기도 해보세요. 잘 나오는지. 소수점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온 만큼 내림 처리하겠어. 그 말이죠. 네, 이렇게 결과가 저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18만 원, 20만 원, 뭐 15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그다음 마지막 4번 문제. 그 표 4에서 1차와 2차의 차이를 구하여 절대값으로 점수 차이 영역에 표시하라고. 점수 차이는 1차 마이너스 2차로 하라고 하고 있네요. 뭐 바로 여기 J15셀에 와서 는 해가지고요. 1차 빼기 2차 해보세요. 첫 번째 응시한 사람의 점수 차이를 보여봅시다. 는 쓰고 H15 마이너스 또 I15 얘 빼기 얘 해주세요. 근데 절대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얘 마이너스 얘 해가지고 엔터를 한 다음에 채우기를 해봤을 때 마이너스가 뜨는 게 있죠. 밑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이런 게 그 절대값으로 나오려면 ABS 함수라고 지금 돼 있죠? 는 ABS가 그때 그 숫자 특히 숫자 값에 대해서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앱솔루트 하면 절대값을 뜻하는, 영어로 앱솔루트 하면 절대값을 뜻하는 말이에요. 숫자 이렇게 나와서 절대값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호를 없애서. 그럼 ABS만 붙여주면 되잖아요, 앞에다. 다시 더블 클릭 들어와. 쉬운 문제죠? ABS를 더블 클릭해서 가로가 열리면 그냥 엔터 하면 되겠네요. 가로가 열리면 그냥 엔터 하세요. 그래가지고 채우기를 해보세요. 앞에 ABS만 붙여주면 됩니다. ABS 가로 열고 뭐 엔터 하면 됩니다. 이런 함수들이 다 이제 부호가 없어지는지 이렇게 절대값으로 다 표시가 됐는지 네, 이렇게 해서 어, 수학상관함수 복습 겸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90페이지로 가보시죠. 90페이지에는 통계함수 나오고 있네요. 에버리지는 이제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죠. 맥스, 민,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고 맥시멈, 최대값, 미니멈, 최소값. 그리고 여기에 이제 90페이지에 라지, 스몰 이런 함수들 나오네요. 맥스는 최대값이고 민은 최소값이잖아요. 그럼 사용하기가 쉬운데 그 맥스는 인수 범위를 잡았을 때 그냥 그 범위 최대값 그리고 민 하면 그냥 최소값 그 말이에요. 민 하면 그냥 최소값이죠. 근데 라지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데이터 범위에서 k 번째로 큰 값을 구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고 싶다. 어떤 데이터 집합에서 뭐 몇 번째로 큰 값, 열 번째로 큰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맥스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근데 라지 함수는 k에다가 내가 뭐 1을 넣으면 최대값이 나오겠지만 뭐 2를 넣으면 두 번째로 큰 값, 3을 넣으면 세 번째로 큰 값, 뭐 열 번째로 큰 값 이런 것도 막 구할 수 있는 거죠. 스몰은 또 반대로 k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주는 함수고요. 다섯 번째 작은 값을 구하겠어. 스무 번째 작은 값을 구하겠어. 그런 거는 민이 할 수 있지 않잖아요. 맥스 민은 무조건 최대값, 무조건 최소값 네, 나오지만 라지 스몰은 또 이렇게 몇 번째로 큰가, 몇 번째로 작은가 이런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그 랭크 함수, 랭크 EQ 보이십니까? 네. 는 지금 랭크는 원래 랭크 이퀄도 있고 랭크 AVG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 랭크 EQ만 나오고 있는데 어, 순위를 구하려는 수, 전체 목록 범위, 순위를 정할 방법 이렇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명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으로 구하고 이제 1 같은 걸 쓰면은 또 오름차순으로 구하고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순위를 구합니다. 랭크 EQ는 이제 동일 순위가 그 동일 순위가 똑같은 점수가 나왔을 때 공동 1이면 높은 순위로 1등이 두 명 나오면 1등으로 처리하지만 랭크 AVG라는 함수도 있거든요. 랭크 AVG는 항법은 똑같아요. 근데 동일 순위가 나왔을 때 1등, 2등 이렇게 나오면 1.5등 이렇게 처리합니다. 평균으로 처리합니다. 얘는 똑같은 순위가 나왔을 때 1등이 두 명 나왔다. 그러면 랭크 EQ는 우리 보통 1등이 두 명 나오면 공동 1입니다. 그렇게 처리하잖아요. 공동 1위. 1위로 처리하지만 네. 얘는 1등과 2등의 평균으로 그러니까 랭크 AVG는 똑같은 점수가 두 개 나오면 그냥 1.5등입니다.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랭크 EQ를 많이 쓴다고. 그래서 책에는 랭크 EQ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는 이게 뭐 이거는 좀 자주 쓰는 함수는 아닌데
STDV 하면은 STDV가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니까 어, 뭐 근데 가로 안에 그냥 여러 숫자 값들이 들어갔으면 인수 1, 뭐 인수 2, 뭐 인수 3, 막 이렇게 여러 개 넣었을 때그 인수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고 필기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어요. 실기에는 잘은 안 쓰인 그리고 베리에이션 이것도 잘 쓰진 않는데 베리에이션 이게 분산 값을 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뭐 인수 범위에 이런 것들을 필기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특히 표준 편차 한 번씩 이렇게 필기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영어로 스탠다드 하면은 표준이라는 뜻이잖아요. 스탠다드.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그냥 아 이게 해석을 했을 때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구나. 편차를 구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카운트, 지금 카운트는 중요합니다. 네. 는 카운트에서 그 인수 넣으면 숫자들의 개수, 숫자 데이터의 개수 구하고 카운트 A 함수는 지금 91페이지 쪽에 나오고 있죠. 카운트 A는 뭐의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공백이 아닌 셀의 개수라고 되어 있죠. 그냥 비어 있지 않은 셀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의 개수고 카운트 블랭크는 뭘까요? 블랭크가 공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어 있다. 비어 있는 셀의 개수. 비어 있는 셀의 개수로 보여요. 특히 카운트가 숫자만 세알릴 수 있다 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숫자가 아닌 문자는 못 세알립니다. 카운트는. 네. 그리고 카운트 if는 지난 시간에 우리 sum if 배운 적 있죠. sum if. sum if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의 합계였잖아요. 근데 count ifs 이런 함수들은요. 지난 시간에 요거 배웠잖아요. sum if 이런 거 배웠었죠. 네. count if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대한 개수 그리고 count ifs는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 쓰는 함수예요. 조건 범위에서 조건 이렇게 줘가지고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몇 개가 있니? 그런 거를 조건에 만족하는 것에 대한 개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ifs는 조건 두 개 이상일 때 sum ifs, average ifs 이런 것들도 ifs가 붙는 것들은 조건을 막 여러 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안 같은 경우는 메디안 중간값을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버리지가 평균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또 인수들의 중간값을 구한다. 위치상으로 중간값을 구합니다. 이거는 에버리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내 메디안에서 내가 5, 8, 20, 100, 2000 이렇게 넣었을 때 결과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넣었을 때 중간에 있는 게 뭐죠? 20이죠, 20.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는 20이 됩니다. 딱 중간에 위치한 게 이거잖아요. 위치상으로 중간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는 MODE 하는 함수는 MODE 싱글도 있고 그 멀티도 있는데 그냥 싱글 뭐 여러 개로 잡을 때는 여러 줄로 잡을 때 멀티 번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MODE라는 함수는 또 이게 인수를 넣었을 때 제일 많이 발생한다. 인수 중 인수
중에 최빈 값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많이 발생한 값. 예를 들어서 또는 MOD 해가지고 제가 1, 3, 1, 5, 1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결과는 뭐가 될까요? 네. 제일 많이 발생한 값이 뭐죠? 여기서 가로 안에 제일 많이 나온 값이 1이죠? 네. 그럼 이거는 1이 됩니다. 이건 최빈수를 구해줍니다. 네. 선생님. 제가 대충 설명해봤는데, 네. 뭐 에버리지, 이프스 이런 거 잘 아시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93페이지로 가볼게요. 93페이지에 필요한 시스 파일을 열어보세요. 우리 파일 열어놨죠, 아까? 지금 아까 똑같은 파일에서 계속 합니다. 네. 혹시 닫으신 분은 이론 폴더, 교재 관련된 이론 폴더에 지금 계산 작업 열어서 하고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네요. 통계 원 시트로 와서 해보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에 1번 문제는 직급이 대리가 아닌 사원수를 D11셀에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어떤 함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SUMIF, AVERAGEIF, COUNTIF 함수 중에서 대리가 아닌 사원수, 대리가 아니냐 하는 게 조건이네요. 대리만 빼고 다 세알릴 거죠. 그럼 어떤 함수를 써야 될까요? 개수가 몇 개인지 알려주는 함수. 바로 요거 써야죠. count if. 요 함수를 쓰겠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에 대한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저번 시간에 뭐 average if, sum if 이런 거 썼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건 범위, 조건 계산 범위까지 이렇게 따로 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average if 쓰고 이런 것도 뒤에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는 계산 범위를 줘야 돼요. 근데 count if는 그냥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만 주면 돼요. 인수로. 계산 범위는 필요 없어요. 네, 계산 범위는 그 조건 범위가 돼요. 조건 범위 안에서 개수가 다 나옵니다. 바로 해볼게요. 여기 D11셀에 와서 는 count if 불러보겠습니다. count if를 더블 클릭하고 바로가 열리면 그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시죠. 레인지는 어디를 잡을까요? 조건 범위.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자료를 세알리려고 하는 겁니까? 네, 직급이죠. 직급이 대리가 아닌 사람들을 세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인지 범위는 바로 직급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3에서부터 C11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크라이테리아는 대리가 아니다. 대리가 아닌 사람들을 찾아라 하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지 않다, 같지 않다, 대리.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 대리가 아니다 하는 조건을 줄 때, 저처럼 여기 원래 대리 앞뒤로 우리가 쌍따옴표를 이렇게 보통 붙이잖아요. 텍스트라서. 근데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이 count if의 특성상 sum if, average if, count가 좀 희한한 특징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비교 연산자를 쓸 때도 쌍따옴표를 붙여야 된다는 이상한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만 좀 특별한 특징이 있어서 지금 대리 앞뒤로 여러분이 쌍따옴표를 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동으로 여기 이렇게 쌍따옴표가 붙게 될 것 같거든요. 얘의 특성상. 우리가 확인 눌린 순간. 확인 눌린 순간 얘도 쌍따옴표가 붙어야 되는 좀 이상한 특징이 있거든요.
비교 연산자를 쓸 때 쌍따옴표를 붙인다는 희한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 눌린 순간 쌍따옴표가 이렇게 자동으로 붙어버리죠. 앞뒤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리 앞뒤로 쌍따옴표를 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알아서 붙여주니까 특히 얘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간다는 희한한 특징이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가. 다른 함수는 안 그렇거든요. 비교 연산자 이렇게 크거나 같니, 뭐 작거나 같니 이런 게 쌍따옴표 안에 원래 들어가지 않거든요. 다른 함수는. 근데 얘는 sum if, average if, count if만 예외적으로 비교 연산자를 쓸 때 쌍따옴표 안에서 쓴다는 희한한 특징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꼴의 반대말입니다. 이게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게 는의 반대말입니다. 같지 않다, 대리, 같지 않다. 확인해 보시죠. 그럼 6명이 나옵니다. 대리가 아닌 사람들이 정말 많.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맞잖아요. 6명. 뒤에 명을 붙이시라고 하네요. 그럼 다시 더블 클릭 들어와서 M% 연결 연산자를 쓰시고 뒤에 명도 붙여주세요. 잠깐 안에 M% 연결 연산자 쓰고 명도 붙여야 돼요. 그렇군요. 여기 앞뒤로 쌍따옴표 붙는 희한한 특징이 있었죠. 그 마법사를 쓰라는 이유가 마법사가 알아서 붙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와서 표 2에서 커뮤니케이션, 회계, 병영 전략이 모두 80 이상인 학생 수를 J11셀에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J11셀에는 모든 과목이 80점 이상 되는 학생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떤 함수를 써야 될까요? 조건이 세 가지가 되겠네요. 커뮤니케이션이 80점 이상, 또 회계의 점수가 80점 이상, 병영 전략이 80점 이상. 조건 1, 2, 3를 다 만족하는 사람을 구하려면 count ifs를 써가지고 조건이 100개 이상도 들어갈 수 있어요. count ifs. count if는 방금 써봤듯이 하나밖에 못 줘요, 조건을. 근데 if3를 쓰면 조건 1의 범위, 조건 1. 조건 2의 범위, 조건 2. 뭐 조건 3, 조건 4.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불러보시죠. 여기 J11셀에 와서 하죠. 는 count ifs. count ifs를 ifs s 붙는 걸로 그 더블 클릭하세요. 바로가 열렸을 때 또 함수 복잡하니까 컨트롤 A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 조건 1의 범위는 먼저 커뮤니케이션의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은 저처럼 여기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크라이테리아 1에는 뭐라고? 크거나 같니? 80. 여기 앞뒤로 쌍따옴표가 붙을 겁니다. 자동으로 붙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굉장히 좀 특별한 케이스 경우죠, 지금. 텍스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쌍따옴표가 자동 붙죠. 밑에 두 번째 인수로 레인지 끝으로 내려가 보면 쌍따옴표가 자동 붙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입력하면 사람들이 내가 마법사 안 쓰고 밖에서 입력하면 이거를 못 붙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건 마법사 꼭 쓰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범위는 또 회계의 범위를 잡겠습니다. 라이트의 레인지 2는 회계 점수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또 회계 점수도 80점 이상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거 나갔니? 80. 그 다음 또 조건 3. 조건 3의 범위. 경영 전략의 범위를 잡아야겠죠. 경영 전략의 범위를 쭉 잡아주시고요. 또 똑같이 계속 내려가면서 요거 눌러서 내려가면서 또 밑에다가 또 그거 나갔니? 80.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내려가서 쓰면 돼요. 내려가서. 있습니까? 조건 3의 범위, 조건 3 들어있어요. 여기도 뭐 자동 쌍따옴표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보세요. 확인 눌렀을 때 결과적으로 2명이 나왔습니까?
조건 3의 범위, 조건 3까지. if 쓰는 이와 같이 조건 1의 범위, 조건 1, 조건 2의 범위, 조건 2, 또 조건 3의 범위, 조건 3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막 100개 이상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갔고요. 표 3에서 상여금이 150만 원보다 크면서 기본급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구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표 3으로 갑시다. 표 3에는요, 상여금이 150만 원보다 크면서 평균 기본급 이상인 조건이 두 개죠, 그러면? 조건 1, 조건 2를 만족하는 인원수를 구할 거니까, 먼저 count ifs가 필요하겠죠? 방금처럼. 조건 1, 2를 만족하는 인원수니까. 네, 불러보시죠.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이 24셀에 와서 는 count ifs 함수를 부르겠습니다. 바로 알리면 또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시고.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 조건 1의 범위. 어디를 잡을까요? 첫 번째 조건 범위. 네, 상여금. 상여금이 150만 원보다 크니? 하고 물어봐야 되니까 상여금의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이프스를 불렀고,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은 상여금의 범위를 쭉 잡았고요.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 1에는 이제 150만 원보다 크니?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크다? 이건 이상이 아닙니다. 150만 원. 크거나 같니? 이상이면은 우리 크거나 같다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초과 미만, 크다 작다 이런 거는 크다 초과 이런 거는 그냥 부등호 없이 부등호만 등호는 이자가 들어갈 때만 등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는 어디를 잡을까요? 두 번째 조건이 뭐죠? 네, 기본급 평균 기본급 이상이니 기본급이 평균 기본급 이상인가 하는 게 조건 2잖아요. 그럼 기본급의 범위를 잡겠습니다. 레인지 2는. 단 이제 여기서 아마 두 번째 조건 쓸 때 이제 조건 2를 작성할 때 평균 기본급 이상이니라고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이상이니까 이제 이상이면은 크거나 같니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뒤에 뭐가 필요할까요? 이상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뭐죠? 문제에 적혀 있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 에버리지가 필요하겠죠. 토탈 평균 이상이니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냐라고 물어봐야 돼서 에버리지 써야 되겠죠. 에버리지 쓸게요 그러면 오타 안 넣도록 주의합니다. 여기는 에버리지에서 가로 열고 가로 안에 뭐 잡을까요? 에버리지 가로 안에 당연히 기본급을 잡아야겠죠. 기본급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요. 에버리지 가로 열었으면 여러분 시도 가로 열어주시고 여기서는 기본급을 잡으세요. D15에서부터 D22요. 그리고 괄호를 닫을게요. 근데 이렇게 해서 확인 눌리면 잘 나와요? 인원수가? 확인 누르면 안 나오죠? 빵 나오죠, 빵. 저도 안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하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다시 얘를 찍고 이 fx 단추를 눌러보세요. 다시 첫 번째 수식을 그냥 이 수식을 찍고 fx 단추를 눌러보세요. 다시 마우스가 뜨죠? 여기서는 컨트롤 A가 모두 선택이 되기 때문에 네. 혹시 단축키를 꼭 쓰고 싶으면 Shift F3, Shift F3번을 눌러도 되고요. 그러면 다시 마우스가 뜹니다. 이 지금 수식에 대한.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쌍따옴표. 이 쌍따옴표가 자동으로 붙었죠. 우리가 안 붙여도 자동으로 붙었잖아요. 근데 이 비교 연산자는 이 함수의 특성상, count if의 특성상
sum if, average if, count if는 비교 연산자를 쌍따옴표 안에 쓴다고 아까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average 같은 경우는 함수들은요,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안 돼요. 한 가지 규칙이 또 이 쌍따옴표 안에 함수가 쓰이면 함수로 인식이 안 됩니다. 함수나 이런 셀 주소 같은 경우는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게 지금 자동으로 붙은 쌍따옴표를 우리가 어, 지우지 마시고 그냥 이 에버리지를 잘라내게 할게요. 이 에버리지를 이렇게 블럭 지정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컨트롤 X로 잘라내기를 좀 해주실래요? 어차피 비교 연산자는 쌍따옴표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버리지 부분만 밖으로 빼내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네. 에버리지 부분을 이렇게 블럭 지정하시고 저처럼 컨트롤 X 잘라내기 하세요. 잘라내기 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교 연산자는 쌍따옴표 안에서 쓰이는 게 맞거든요. 이 함수의 특성상. 그래서 밖으로 여기 쌍따옴표 바깥으로 나와서 M% 연결 연산자를 쓰시고 M% 이후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V. 그럼 에버리지가 따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쌍따옴표 안에만 있지 않으면 되거든요. 뒤에 빠져나가서 M% 쓰고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계산 나오죠? 에버리지가 계산이 되죠? 이렇게. 이런 뭐 sum, 에버리지 뭐 이런 함수들은요.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계산이 안 나와요.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문자로 처리될 수 있고 M% 이후에 따로 따로 계산될 수 있도록 이 비교 연산자 부분하고 쌍따옴표 부분하고 그 쌍따옴표는 비교 연산자 안에 그 할 때만 쓰고 에버리지는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 그 명도 붙여달라고 했으니까요. 다시 더블 클릭 들어가서 이제 확인 이후에 다시 더블 클릭 들어가서 M% 다시 쓰고 명도 붙여주세요. 쌍따옴표 안에 명도 붙여달라고 해요. 예,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 어, 10시 5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93페이지 4번 문제는 또 홈런이 40개 이상인 선수들의 삼진 평균을 계산하여 K24셀에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홈런 타자들의 평균 삼진 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어떤 함수를 써야 될까요? 문제에서 적혀 있는 함수들 중에서 에버리지 if가 필요하겠죠? 네, sum if, 뭐 에버리지 if, count if 중에서 에버리지 if를 써야겠죠? 예, 평균 삼진수를 구할 거잖아요. 물론 조건은 이제 홈런이 40개 이상이냐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 바로 이 에버리지 if 함수 요거를 불러주세요. 불러보시죠. K24셀에 와가지고요. 이겁니다. 는 에버리지 if요. 조건이 하나라서 에버리지 if를 쓸 겁니다. if 쓰는 조건 두 개 이상일 때 쓰는 거겠죠. 아까 count ifs처럼 에버리지 if를 더블 클릭하시고 가로가 열리면 또 복잡하니까 컨트롤 A로 함수 마우스를 불러주세요. 괄호가 열렸을 때 하세요. 먼저 레인지는 어디를 잡을까요? 얘는 아까 count if보다 하나가 더 있죠. average range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계산 범위가 따로 들어가거든요. 조건 범위, 조건, 계산 범위. 아까 count if는 조건 범위, 조건 하면 끝났거든요. 근데 얘는 계산 범위가 따로 필요해요. average if나 sum if는. average로 계산할 범위가 나중에 따로 들어갑니다. 일단 조건 범위 어디를 잡을까요? 홈런. 홈런이 40개 이상이니 하는 게 조건이었잖아요. 레인지는 홈런의 범위를 잡아야죠. 저처럼 이렇게. I15에서부터 I23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는 크거나 같니? 40. 40개 이상 조건. 이거 쌍따옴표가 붙을 겁니다. 아마 자동으로 붙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에버리지 레인지는 어디를 잡을까요? 네, 평균 삼진수를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에버리지로 계산할 범위는 바로 삼진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버리지 레인지는 저처럼 K5에서부터 K23 범위가 있죠. K15에서부터 K23 범위를 잡아주세요. 위에는 조건 범위, 조건 준 거고, 얘는 실제 에버리지로 계산할 범위. 됐으면 확인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112개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에버리지 if를 써가지고 또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5번은 또 생산품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표준 편차는 소수점이야 두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라운드 다운과 스탠다드 디베이션 STDV 함수를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가 STDV, 스탠다드 디베이션. 그러면 불러보시죠. 생산품 C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네요. 우리가 C 생산품의. 그는 ST 스탠다드 DV 뭐 논리값 제외하고 뭐 옵션이 막 PS 이런 게 막 붙는 거거든요. 텍스트나 논리값을 제외하고 원래 기본적으로 이 함수인데 이 함수가 옵션이 붙어가지고 상위 버전은 이제 뭐 논리값 제외하느냐 뭐 텍스트나 논리값 제외하느냐 뭐 논리값이 true false 얘기하는 겁니다. true false로 나오는 논리값을 제외시키느냐 뭐 텍스트 문자를 제외시키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하여튼 표준 편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 붙는 걸로 하세요. 지금 문제에서 적어놨으니까. 더블 클릭하고 뭐 마법사를 불러도 되지만 어차피 그냥 이 범위만 쭉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할게요. 마법사 불러서 해도 되지만 이게 생산품 C의 범위를 잡고 엔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엔터를 쳤을 때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왔네요. 327.557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에서 내림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만 표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327.5 이렇게만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내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앞에다가 이거 잘라내기 합시다. 네, 잘라내기 하시고 라운드 다운을 써야 되겠네요.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하셨으면은 라운드 다운을 쓰세요. 라운드 다운 더블 클릭해서 또 가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도 부르시고 넘버는 방금 잘라내기 한 숫자를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고요. 표준 편차 구하고 STDV로 표준 편차 구한 거. 그리고 이거 넘버 디짓 얼마로? 내림하려는 자릿수 얼마죠? 1이죠? 첫째 자리까지만 남도록 할 거죠? 네. 1로 주세요. 됐으면 확인할게요. 채우기 할 필요 없고. 얘는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6번 문제로 왔습니다. 표 6에서 점수 중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상위 점수로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야 되겠네요. 어떤 함수를 써야 될까요? 몇 번째로 큰 값? 아까 어떤 함수? 라지. 바로 라지 함수가 필요합니다. 라지 함수가 데이터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해주는 함수. 스몰은 데이터 집합 범위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주는 함수니까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라. 라지의 K를 3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해보시죠. 그럼 여기 J29 셀에 와서 는 라지 불러보겠습니다. 라지 함수도 중요합니다. 바로 열리면 함수 마법사를 불러주세요.
어레이는 점수의 범위를 잡으면 되겠죠? 네. 어레이가 데이터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배열이라고도 하거든요. 배열 또는 뭐 데이터 집합이라는 말로. 어레이라는 뜻이 데이터 여러 개를 잡는 거, 데이터 집합,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K는 얼마로? 얘네들 중에 몇 번째로 큰가? 3. 네. 3이면 보세요. 그러면 3등 정수가 얼마인지 나오나요? 네. 뒤에 점도 붙이라고 해놨네요. 95 나왔죠? 95 나왔으면 다시 또 더블 클릭 들어가서 M% 연결 영상자 쓰고 뒤에 상담표 안에 점도 붙여주세요. 이게 하나당 8점짜리 문제로 나와요. 하나당 8점짜리 문제로 시험에서. 배점이 매우 제일 높아요. 하나당 8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소한 거 하나 빠뜨려 먹으면 8점이 날라갑니다. 8점.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항상 연습을 하십시오.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요. 96페이지로 와볼까요? 96페이지에도 통계 2 시트에서 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통계 2 시트로 와보시죠. 시트 확인하시고, 그럼 그 96페이지 1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표 1에서 승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 2, 3위는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승에 표시하라고. if와 랭크 eq 함수, if 함수를 우리 안 배웠는데, 근데 if 함수를 쓰라고 해놨네요. 또 이 문제가 쉽지 않겠네요. if 함수 많이 들어보셨죠? 네. if 함수는 시험에 정말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정말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if해서 조건식,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렇게 쓰는 함수거든요. 조건을 만족할 때 값과 만족하지 않을 때 값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표 1에 축구 지금 경기를 했네요. 근데 뭐 승점이 만약에 50점 이상이면은 뭐 우수, 그리고 50점 이상이 아니면은 뭐 공백 그렇게 처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건을 제가 승점이 50점 이상이니 하는 조건을 주고 싶고요. 참일 때는 그냥 우수라고 하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백으로 처리하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F3셀에 와가지고 한번 if 함수를 같이 불러보시겠어요? 처음 쓰는 거니까. 는 if. if를 간단하게 먼저 한번 써보고 갈게요. if를 더블 클릭해서 가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를 부르세요. 지금 책에 그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지금 1위, 2위, 3위는 뭐 결승 진출이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해라. 하기 전에 제가 일단 간단한 조건으로 승점이 그냥 50점 이상 되면 우수라고 처리하고 네.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승점이 50점 이상이니 하는 거 물어볼 수 있죠. 여기 조건에서 로지컬 테스트에서 이 첫 번째 바르셀로나가 아니고 아니 바로세나 네. 여기 승점을 찍고 네. 표현화 같니? 50 이렇게 물어볼게요. 밸류 if true면 우수라고 하고 밸류 if false면 만약에 뭐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재경기 이렇게 했다. 네. 그러면은 확인 눌러보세요. 네. 확인하고 쭉 채우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승점 50점 넘으면 우수고, 아니면 재경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채우기를 했을 때. 근데 공백으로 처리를 하고 싶으면은, 다시 얘를 찍고, 첫 번째 수식을 찍고, FX 단추를 누르거나, 아까 Shift F3 누르면 다시 마우스를 띄울 수 있다고 했죠? 밖에 작성한 수식도 첫 번째 수식을 다시 찍어놓고, FX 단추를 누르거나, Shift F3를 눌러보세요. 공백으로 처리하고 싶으면, 이거를 그냥 지우면 될까요? 재경기를 그냥 지우고 그냥 아무것도 안 적으면 확인했을 때 채우기를 해보면 펄스라고 나옵니다. 펄스라고. 공백이 안 나옵니다. 그 공백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공백은 쌍따옴표 두 개로 해주셔야 됩니다. 쌍따옴표 두 개, 연달아 두 개. 쌍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없다. 쌍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 그렇지 않으면 펄스라고 이렇게 해서 전 펄스라고 찍혀 나오면 되거든요. 생략을 해야 돼요. 쌍따옴표 두 개가 공백입니다. 그렇죠? 네, 확인하고 다시 채우기를 해보세요. 공백으로 처리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조건이 뭡니까? 여기는 이 문제를 해봅시다. 이제는 1위, 2위, 3위는 결승 진출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다. 그럼 1등, 2등, 3등 승점이 높은 1등, 2등, 3등을 우리가 구하려면 순위를 구하는 함수에 랭크 EQ 함수, 아까 전에 설명했던 랭크 함수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함수 한번 써볼까요? 랭크 EQ. 얘부터 먼저 써볼게요. 지우고 다시 할게요. 그냥 지우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위부터 한번 보여봅시다. 첫 번째 팀이 몇 등을 했는지. 승점이 높아야지 1등입니다. 그러면 여기 F3셀에 와서 는 랭크 EQ 불러보시죠. 예전에는 랭크 함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위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이 랭크가 또 두 개로 나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랭크 EQ 하면은 공동 1위가 나왔을 때, 공동 1위가 나왔을 때 1등이다. 그냥 1등으로 처리해버리지만, 랭크 AVG는 둘 이상의 순위가 같으면 평균 순위가 반환된다. 그러니까 랭크 AVG를 쓸 일은 많이는 없지만, 랭크 AVG는 1등이 두 명 되면 1등과 2등의 평균 값이 1.5등으로 처리한다. 공동 순위가 나왔을 때. 랭크 EQ는 1등이 두 명 되면 그냥 공동 1위다. 1등과 2등의 그냥 높은 순위로 공동 1등으로 처리를 하지만, 그래서 랭크 EQ를 많이 씁니다. 더블 클릭. 괄호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시죠. 마법사를 불러야 돼요. 복잡하니까. 지금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입니다. 순위를 구하려는 수는 이 첫 번째 팀의 승점을 찍어주세요. 첫 번째 팀의 승점인 E3입니다.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수입니다. 58점이 몇 등을 했는지 구할 건데, 두 번째, 레퍼런스 참조할 범위. 그러니까 수목록의 배열, 아까 배열이 데이터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전체 목록 범위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레퍼런스 할 범위는 승점 전체를 다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위를 구할 전체 목록을 말합니다.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전체 목록 범위. 근데 이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이대로 갔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달러를 안 붙인 상대 참조 방식으로 하면요. 밑으로 우리가 채우기 할 거잖아요. 밑으로 채우기 할 때 얘도 같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럼 순위가 잘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F4번 눌러서 달러를 붙여줘요. 그게 중요합니다. 펑션키 4번 눌러서 달러 붙이는 거 아시죠? 아까 앞에서는 안 해놓고 왜 갑자기 하느냐? 아까 앞에서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는 같이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대부분. 근데 지금은 이 범위가 같이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달러를 붙이시고, 제가 달러 안 붙이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값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달러를 붙이시고 저는 상비 참조해 볼게요. 나중에 채우기 했을 때 값이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더도 지금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오더는 순위를 정할 방법이다.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순위를 정할 방법인데 오더가 순서란 뜻이죠. 그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고요. 0이 아닌가 1 같은 거를 지정하면 오름차순으로 구한답니다. 어때요? 내림차순으로 구할까요? 오름차순으로 구할까요? 순위를 구할 때. 참고로 내림차순은 100점이 1등, 빵점이 꼴등. 내림차순은 높은 점수가 1등. 오름차순이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름차순이면 빵점이 1등, 100점이 꼴등. 작은 점수가 1등 먹는 게 오름차순. 그럼 뭘로 하실래요? 네, 내림차순으로 해야겠죠. 승점이 높아야지 1등이잖아요. 맞죠? 점수가 높아야지 1등이면 내림차순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략을 해도 되겠네요. 0 또는 생략. 0을 쓰시거나 생략을 하세요. 그럼 첫 번째 팀은 3등을 했습니까? 네, 0을 어떤 생략을 하든 내림차순으로 100점이 높은 점수가 1등을 먹도록 내림차순으로 생략을 하고 그냥 확인을 했더니 3등 했고 채우기를 해보세요. 채우기를 해보면 여러분은 순위가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요 막 이렇게 됩니다. 1등이 막 3명씩 튀어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저는 지 혼자 막 여기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레퍼런스 범위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지 혼자 순위 구하고 지 혼자 1등 해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계속 움직인 거죠. 내려올 때마다 계속 내려올 때마다 이만큼 내려오고 뭐 여기는 또 뭐 이만큼 내려오고 여기서 막 순위 구하고 있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여기 레프 범위는 F4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참조를 해야지만 이렇게 채우기를 했을 때 순위가 똑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1등이 막 3명씩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레프 범위는 꼭 달러가 잘 붙었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세요.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순위를 구했을 때 우리는 1등, 2등, 3등 이 세 개의 팀만 뭐예요? 네. 세 개의 팀만 결승 진출. 나머지는 진출을 못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if 함수의 조건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이 랭크로 구한 숫자가 작거나 같니? 뭐보다? 3보다. 순위가, 랭크로 구한 순위가 3 이하니? 그럼 1, 2, 3등만 true가 되잖아요. 1, 2, 3등만 3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을 그렇게 줄 예정입니다. 지금 이 랭크로 구한 이, 이 값이 작거나 같니? 3보다. if 함수 안에서. 이거를 조건으로 쓸 예정입니다. 네, 우리가 순위를 잘 구해놨잖아요. 잘라내기 합시다. 지우면 아까우니까 더블 클릭 들어와서 순위를 구하는 거는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고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하세요. 블록 지정하시고 컨트롤 X로 잘라내기. 지우면 아까우니까요. 잘라내기 하셨죠? 그리고 아까 했던 if를 쓸게요. if. 바로 입력하세요. if. if를 더블 클릭. 괄호가 열리면요. 함수 마법사를 부르세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여기 로지컬 테스트 조건이 순위가 3 이하니 숫자 3보다 작거나 같니? 그렇게 물어. 그러니까 붙여넣기를 하세요, 순위를. 컨트롤 V 이후에 컨트롤 V 해서 작거나 같다 3. 이게 조건입니다. 물론 뭐 4보다 작니?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둘 다 됩니다. 순위를 붙여넣기 해서 컨트롤 V 해서 뒤에다가 작거나 같다 3을 적어놔. 그럼 1, 2, 3등만 true가 되잖아요. 1, 2, 3등만 true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value if true면 뭐다? value if true면 결승 진출이다. 적어주시고. 결승 진출이고. 나머지는 공백이다. 아까 공백이 쌍따옴표 두 개였죠? 네, 큰 따옴표 두 개로 마무리.
네, 됐으면 확인하고 쭉 채우기도 해보세요. 잘 나오는지. 결승 진출한 팀이 세 팀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처럼. 잘 됩니까? 이 함수 작업이 제일 어려운 파트거든요. 배점도 제일 높고. 그 커널 2급은 특히나 이 함수에서 정말 승패가 갈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96페이지 2번 문제로 왔습니다. 2번은 표 2에서 성별이 여이면서 직위가 과장인 사원들의 성과 그 평균을 계산하여 표시하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중에 또 천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해서 만자리까지만 표시하라. 라운드와 에버리지 ifs 함수를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조건이 두 개죠. 직위가 과장이면서 성별이 또 여사원이냐, 성별이 여냐 하는 조건도 있네요. 그럼 조건 1, 2를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의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average ifs 함수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불러볼까요? 이 함수 average ifs 함수를 불러보겠습니다. L12셀에 와가지고 는 average ifs입니다. 함수 앞서도 불러주시고요. 복잡하니까요. 그럼 average range가 먼저 나왔죠, 이게. 아까 전에는요, 조건 범위, 조건 계산 범위, average if를 쓸 때는 계산 범위가 나중에 나왔거든요. 아까 average if 앞에 나왔었잖아요. 조건부터 먼저 주고, 계산 범위를 마지막에 세 번째 인수로 넣었는데, 지금은 반대예요. 계산 범위가 먼저예요. ifs, average ifs하고 sum ifs는 순서가 바뀝니다. 계산 범위를 앞으로 먼저 써야지만 조건을 뒤에다가 100개 이상도 막 줄 수 있거든요. 조건이 앞에 나오면 조건이 100개도 들어갈 수 있는데 계산 범위를 못 적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놨거든요. ifs는. 조건 1의 범위, 조건 1, 조건 2의 범위, 조건 2, 뒤에 계속 조건을 주라고.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랑. 네. 계산 범위가 먼저예요. 에버리지로 계산할 범위. 그럼 지금 어딜까요? 에버리지 레인지가 성과급이. 에버리지로 계산할 숫자들은 성과급이죠. 성과급. 성과급 평균을 구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네. 성과급의 범위를 잡아주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성과급의 범위를 쭉 잡았으면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 조건 1의 범위 직위가 과장이니 하는 게 조건 1이죠. 그러면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은 직위의 범위를 잡겠습니다. 조건 1의 범위는 바로 직위의 범위인 J3에서부터 J11까지입니다. 그리고 크라이테리아 1에는 뭐라고 적을까요? 얘네들 중에서 뭐 찾는 건데요? 과장 찾는 거죠, 과장? 과장이라고 적겠습니다. 다음,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어디를 잡겠습니까? 여사원이니 성별의 범위를 잡아야겠죠? 조건 2의 범위,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는 성별의 범위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크라이테리아 2에다가는 뭐라고? 여라고 적어야겠죠, 여. 뭐 여자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거를, 여기 있는 거를 써야죠. 여라고. 그리고 계속 내려가면서 이거 눌러가지고 계속 내려가면서 조건 3, 조건 4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 범위를 앞에 써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조건이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조건 1의 범위 조건 1, 조건 2의 범위 조건 2 이렇게 된 거죠.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455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죠. 문제에서 그 천의 자리에서 올림 처리해가지고 그 라운드를 써서 그러니까 지금 맞나요? 근데 어차피 이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천의 자리에서 올림 처리를 한다기보다 우리 문제를 좀 바꿀까요? 만의 자리에서 올림 처리해가지고 우리는 이거 5만 원 이거를 올림 처리해가지고 여기서 460만 원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만의 자리에서 올림 처리해서 우리는 10만 10만 자리까지 표시하도록 10만 자리까지 표시하도록 합시다. 만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만 자리까지 표시하도록 합시다. 네. 그래야지 좀 바뀌는 걸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거 잘라내기 합시다. 컨트롤 X 잘라내기 하시고 라운드 함수를 쓸게요. 라운드. 오늘 많이 하죠. 라운드를 더블 클릭. 괄호가 열리면 또 함수 마법사를 부르세요. 넘버는 반올림 하려는 수입니다. 반올림 하려는 수는 방금 잘라내기 한 거 붙여넣기 하세요. 에버리지 ifs로 구한 평균값. 컨트롤 V 하시고. 제가 문제를 조금 바꿨습니다. 여기서 반올림 처리하고 싶습니다. 만의 자리에서. 만의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를 해서 10만 단위까지 나오도록 하고 싶으면 얼마로 하실래요? 넘버 디지. 소수점 앞으로 몇 개 와야 돼요? 소수점 앞으로. 소수점 앞으로 몇 개 와야 돼요? 반올림 처리를 지금 5만에서, 예, 5만에서 우리가 반올림 처리해서 46만 원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460만 원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5로 해야겠죠? 5번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5개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로 해야겠죠? 마이너스 5. 소수점 앞으로 와야 될까요? 마이너스 5로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10만 단위까지 표시하는 걸로 문제를 지금 바꿨습니다. 원래는 여기 선의 자리에서 뭐 이렇게 만 단위까지 표시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네. 근데 지금 표가 안 날 것 같아서, 표가 안 날 것 같아서 저는 네. 만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만 단위까지 표시하도록 그렇게 마이너스 5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460만 원 이렇게 그리고 반올림 하려는 수, 소수점 아래 자릿수 이렇게 해봤고요. 3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3번 문제는 또 표 3의 출석부의 영역에 그 O, O로 출석을 표시했다라고 하네요. 이게 O인가 보네요. 알파벳 O가. 맞나? 맞네요. 네. 그, O 대문자로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표 3의 출석이. 그러면은 O의 개수가 한 개면 25%, O의 개수가 두 개면 50%, 세 개면 75%, 네 개면 100%로 출석률을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choose 함수와 count A 함수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 count A가 아까 뭐라고요? 아까 count는 뭐의 개수? count는 뭐만 살릴 수 있다? 숫자만 살릴 수 있다. 근데 count A는 제가 A가 비어 있지 않는 모든 셀의 개수다. A가 5이기 때문에. 지금 알파벳 O의 개수를 살리려면 그냥 count는 안 되겠죠. count는 숫자만 살릴 수 있는 함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이용석 씨, 첫 번째 사람 이용석 씨의 O의 개수를 세알리고 싶어요. 세 개죠. 이용석 씨가 세 개죠. 그러면 는 카운트로 그게 나올까요? 네, 안 나옵니다. 카운트는 숫자만 세알릴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카운트를 더블 클릭해서
이용석이의 이 1, 2, 4주, 1, 2, 3, 4주의 데이터를 잡고 엔터를 치면 빵 나옵니다. 빵. 근데 카운트 뒤에 뭘 붙인다? A만 붙여도 나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도. 카운트 A로 지금 이용석이의 1주에서부터 4주까지의 그 범위를 잡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3개가 나오죠? 그죠? 카운트 A는 비어있지 않은 모든 셀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채우기를 해보세요. 채우기를 했을 때 이용석 씨의 출석률, 이제 출석률로 따지면 이용석 씨는 몇 퍼센트예요? 출석률로 따지면 3개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듯이 75%가 되겠죠? 맞죠? 75%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와서. 4개인 사람은 100%죠. 100%가 돼야 되고. 근데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추주 함수를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주 함수는 또 안 배웠지만 어차피 또 뒤에서 배우게 될 찾기 참조 함수거든요. 뭐 어렵지 않은 함수인데요. 추주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이런 함수입니다. 목록 값들을 쭉 나열해 놓고 앞에다가 목록 번호를 넣어주면 그 목록 번호에 해당하는 값, 그 추주가 영어로 선택하다는 뜻이잖아요. 고르다 선택하다. 목록 번호에 해당하는 값 선택해주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 좀 이따가 점심시간이죠. 그 짜장면, 짬뽕, 탕수육 중에서 뭐 먹을래? 했는데 3번을 넣은 거예요. 앞에다가. 그럼 뭐가 나올까요? 메뉴로. 결과적으로. 세 번째 있는 게 뭐죠? 네, 탕수육이 나옵니다. 만약에 2번을 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2번을 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두 번째 있는 게 뭐죠? 짬뽕. 만약에 여기에 내가 뭐 군만두. 그러면 4번을 넣으면 뭐다? 군만두가 돼요. 네. 그래서 이 함수, 그 추주 함수는 지금 왜 쓸 것 같냐면 요거 때문에 요 출석률이 아마도 여기 들어갈 것 같고 출석률이 목록 번호로 들어갈 것 같고 여기다가 우리가 적어 놓는 거야. 짜장면 짬뽕 대신에 뭐 적으면 될까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퍼센테이지. 바로 한 개면 25%, 25%, 뭐 두 개면 50%, 뭐 세 개면 75%, 이거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3 나오면 75%, 상수육 대신에 75%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퍼센테이지를 적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함수거든요. 네. 그럼 이거 잘라내기 할게요. 카운트 A로 지금 방금 구하셨죠? 잘라내기 합시다. 이 부분을. 이렇게 블럭 지정. 컨트롤 X 잘라내기. 잘라내기 하셨으면 choose 함수를 쓸게요. CHO 이렇게 입력해서 choose를 선택하세요. 가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를 부르시고요. 밸류 1번에다가 짜장면 적어보세요. 짜장면. 밸류 2번에다가 짬뽕. 밸류 3번에다가 탕수육 적어보세요. 밸류 4번에다가는 뭐 볶음밥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적어보세요. 깐풍기도 좋고 뭐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덱스 넘버에다가 먹고 싶은 거를 번호를 붙여보세요. 네. 짜장면을 1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진짜 짜장면 나오고 3번 하면은 진짜 탕수육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메뉴를 이렇게 적었듯이 여기다가 뭐 적을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퍼센테이지 그냥 25%, 또 50%, 또 75% 그거 적을 겁니다. 100%까지. 다시 바꿔보세요. 이제 짜장면 짬뽕 이거 대신에 퍼센트는 붙여야 됩니다. 25%, 또 밸류 2번이면 또 50%. 퍼센트 안 붙일 거면 이렇게 적어야 돼요. 퍼센트 안 붙일 거면 숫자로 뭐 0.25, 퍼센트는 원래
50%면 0.5죠. 숫자로 따지면 0.5 뭐 이렇게 적어야 돼요. 퍼센트 안 붙이시고. 75%, 100%. 그리고 위에 이거 한 번, 이거는 우리가 넣는 게 아니고, 방금 카운트 A가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숫자 번호를 여러분이 넣는 게 아니고, 지우고, 컨트롤 V 하시면 끝납니다. 아까 잘라내기 안 했던 사람은 다시 적어도 되잖아요. 카운트 A로. 카운트 A로 적고, 가로 열어가지고, B16에서부터 26을 잡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의 개수가 나와서, 5의 개수가 나와서, 그 퍼센테이지가 선택이 되겠죠. 75%가 나오고 있죠. 네. 잘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하는 건지. 확인하고 쭉 채우기도 해보세요. 잘 나오는지. 아, 퍼센트로 바꾸고 싶으면 요거 눌리면 됩니다. 근데 뭐 백분율 스타일로 꼭 해라 이런 말 없었기 때문에 표시 형식은 안 바꿔도 됩니다. 근데 퍼센트로 바꾸고 싶으면 요거를 홈 탭의 표시 형식에서 요거를 눌러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4번 문제까지 하고 마칠게요. 4번 문제는 하프 마라톤 결과가 있는데 결과가 기록이 빠른 3명이 입상이고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게 결과 기록이 보니까 시간이거든요. 시간 들어가 있는데 아까 스몰 함수가 뭐 하는 함수죠? 스몰이 라지의 반대죠. 바로 이 스몰 함수가 k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몰 함수를 써가지고요. 자, 세 번째로 작은 숫자 중에 세 번째로 작은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면 3등을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거는 마라톤 경기니까 숫자가 작아야지 1등이죠. 마라톤 경기는 빨리 들어가야지 1등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작은 숫자가 1등이죠. 작은 숫자가. 작은 시간이 1등이죠. 100m 달리기. 이런 거 숫자가 짧아야지, 작아야지, 숫자가 작아야지 잘한 거 아닙니까? 네. 아까 그 랭크와 반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오히려 작은 숫자가 1등 먹도록 해야 돼서 스몰 함수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볼까요? 먼저 여기서 는 스몰 한번 써보실래요? 는 스몰 스몰을 선택하고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세요. 그래서 어레이 같은 경우는 기록 범위를 쭉 잡으시고요. 기록의 범위를 쭉 잡고 K는 3으로 할게요. K는 3. 3으로 하면은 어떤 이상한 숫자 값이 막 나오죠. 0. 얼마 얼마 막 하는 이상한 숫자 값이 보이는데요. 그게 지금 시간을 원래 엑셀은 숫자 값으로 계산하거든요. 지금 세 번째로 작은 값이 얘인 것 같습니다. 1시간 15분. 근데 1등, 2등, 3등만 구하고 싶으면 이제 얘보다 더 작은 숫자들 아니면 얘가 3등이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얘가 3등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보다 작은 이 사람들이 1, 2, 3등이죠. 맞나요? 1시간 15분보다 더 빨리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1등, 2등, 3등 아닙니까? 마라톤 대회에서 1등, 2등, 3등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만 입상이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어. 그러면 이 숫자 값보다 더 작거나 같니? 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네, 잘라내기를 할게요. 잘라내기 하십시오. 컨트롤 X로. 그리고 아까처럼 if 함수를 쓰겠습니다. 아까 이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이 문제하고. 아까 앞에서 했던 그 1번 문제하고 좀 비슷합니다. 네, 이 문제하고 비슷해요. 잘라내기를 하시고 if를 쓸게요. if를 선택하고 가로가 열리면 함수 마우스를 부르세요. 그래서 조건이 뭐다? 조건이 이 사람 조건이 방금 이 사람의 기록을 찍어요. 이 사람의 기록. 첫 번째 참가자의 기록을 찍고 이 기록이 더
작거나 같니, 작거나 같다, 뭐보다 방금 잘라내기 한 거 붙여넣기 하세요. 컨트롤 V.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록을 먼저 찍어야 돼요. 이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참가자의 기록 J16이 작거나 같다, 방금 스몰 함수로 구한 값보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스몰 함수가 아까 1시간 15분이 나왔잖아요. 1시간 15분이 나왔는데 그거보다 더 작아서 1시간 15분보다 더 작아서 트루면보다 입상을 한 거죠. 3등보다 더 빨리 들어왔으니까. 3등보다 더 빨리 들어왔으니까. value if true면 입상 이렇게 적어주시고 value if false면 공백이니까 쌍따옴표 두 개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납니다. 그리고 쭉 채우기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잘못하고 있네요. 뭐 잘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보니까 하나 실수하고 있는데 큰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입상을 여러 명 할 것 같은데 지금. 그죠? 입상이 3명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엔터 치고 지금 채우기를 했을 때 막 입상이 여러 명 나오고 에러가 뜨고 이 이유가 뭘까요? 제가 뭐를 잘못했을까요? 입상이 지금 3명만 나와야 되거든요. 더블 클릭 들어가서 뭐를 절대 참조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 범위가 같이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이 범위가 또 제가 지금 실수하는 바람에 같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내려가서 지 혼자 막 또 막 지 혼자 뭐 계산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수식에서 첫 번째 수식 더블 클릭 들어가 보세요. 첫 번째 수식 더블 클릭 들어가 가지고 array라는 글자를 찍으시고 F4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F4. F4번을 눌러서 달러를 붙여요. 스몰로 그 세 번째로 작은 값 구할 때 이 어레이가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절대 참조를 스몰 쪽에서 여기 어레이 범위를 절대 참조를 엔터하고 채우기를 다시 해보세요. 절대 참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